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항용의 월가이드 이어갑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온건파 미국 재무장관 지명의 뉴욕 증시 상승 소식 전해드립니다만 지난주에 긴장이 컸던 이런 전쟁 리스크도 좀 완화된 것도 우호적인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항용의 인사이트 열어보실까요? 연말 쇼핑 시즌 트렌드는 준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시작해 블랙 프라이데이 또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는 시즌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홀리데이 특수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우리나라 각종 쇼핑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동참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번 주부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11월 마지막 주 이 연말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주부터 주가 쭉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오늘도 반영됐고요. 거기다가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당히 월가에서 친화적인 인물, 그리고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세금 올리는 걱정거리가 맞지만 그보다 상당히 좀 온건한 사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뭐 일단 오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달 만에 금리가 제일 많이 떨어지면서 네.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오늘 살아났다라고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네. 여튼 시장 자체에서는 홀리데이 시즌, 쇼핑 시즌을 저희가 이제 벌써 3번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이버 원데이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특집으로 그런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보면은요, 오늘은 어도비 어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100대 온라인 유통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들은 14개 제품군의 총 1억 개 상품을 커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온라인만 기준으로 보면은 2023년 대비 지금 8.4%나 늘어나서 2,400억 달러의 수비가 쇼핑 시즌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겠고요. 최소 이들에 보면 최소 7.2%에서 최대 9%까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크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월까지인데요. 그때까지의 소비가 8.0%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는 9.9%, 추수감사절은 8.7%, 사이버 먼데이는 6.1% 정도가 일단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이 이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전자제품 쪽에서 많은 소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음은 여전히 그로서리 같은 것들, 그리고 화장품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쇼핑이 처음으로 이번에 절반 이상으로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주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중국과 등이 한 95%까지 되는데, 미국은 올해 처음으로 50% 이상이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시장의 큰 특징은 최근에 주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시한데 미국은 소위 그 할부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뒤처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을 통칭 BNPL, 사는 건 지금 사고 갚는 건 나중에 갚다 해서 BNPL인데요. BNPL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4%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 물건, 쇼핑을 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요즘은 뭐 홈쇼핑에서는 뭐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친구한테 소개해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쪽에서 상품을 보고 아니면 참고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참고하는 쇼핑이 작년에 60에서 올해 65%까지.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바로 이것은 뭐로 연결되느냐? 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핀터레스트 이런 다양한 그런 소셜 미디어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인기가 예상되는 품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말에서 계속해서 당일날 많이 팔린 거를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거는 이제 그 상품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어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장난감 이런 이유가 많은데요. 그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비디오 게임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류를 이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PS5가 이번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라고 보고 되겠고요. 여전히 그 외에는 이번에도 역시 아이폰 시리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류에서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화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 쇼핑 시즌 홀리데이 특수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신 헤드라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밸런스의 보도를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 효과 계속 보겠는데요. 추수감사절 여행객 사상 최대입니다. 어느 쪽에 수혜를 받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쇼핑도 말씀드렸고 이제 여행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현황, 그 많은 분들이 새끼는 우리나라에서 경기에 대한 분위기랑 미국은 한마디로 딴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좀 받아들여야지 주식이 보인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걸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앞서 잠시 그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우가요. 오늘 다시 한번 올해 45번째 사상 최고를 쳤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러셀 2000이 있지 않습니까?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좀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말부터 연초. 지금 무려 오늘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핫한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면 특히 이제 다른 뭐 경제 매체나 이런 데 보면 미국 경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줄 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현실 자체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행 수요입니다. 추수감사절 여행이요. 올해 좀 사상 최대 기록할 가능성이 고무적이라는 얘기, 확실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이번에 조사한 거를 발표했는데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정확히 보면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매번 커버를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미 공항 이용객 수만 보더라도 1,83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전년 대비 6%나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전체적인 여행 수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건 이 여행 수요도가 이번에 한 8천만 명 정도가 지금 여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루즈도 있을 것이고 배를 타고 다 포함해서 8천만 명이 이번에 지금 여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한 것이 미국의 소비 현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주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꾸준히 설명드렸지만 여행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것이 항공주를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의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주가가 좀 계속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 금년에 133%나 올라가서 S&P 500 기업 하면 많은 분들이 IT 기업만 상위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6번째로 많이 올라가. 우리 항공주랑은 완전 달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자꾸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도 주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이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에 8번째 높은 상승률, 10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주목하는 크루즈를 하나 소개해서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저도 처음 본 주식이 되겠는데요. 지난 5월에 상장한 유럽을 기반으로 한 호화 크루즈 바이킹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기존 대형 3사 대비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배를 갖고 있는 거가 새로 생긴 상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가 아주 세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인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된 ETF를 말씀드리면 어웨이라는 좀 떠난다는 어웨이라는 ETF가 있고요. 또 이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저나 엔터테인먼트 포함하는 PEJ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ETF니까 각자 이제 잘 판단해서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적인 추수감사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항공주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S&P에서 올해 6번째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 또 월마트, 스포티파이 아주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선별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CNBC가 보도한 골드만삭스의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12월에서 내년까지의 관심주 4가지를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선택 어디로 지금 보여졌나요? 네, 앞서 진행자께서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한두 종목에 집중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늘 말씀드린 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주식들은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딱 이거 아닙니까? 테슬라 비중이 뭐 엄청 많고 엔비디아만 갖고 2개만 집중하신 분은 오늘 분위기가 썰렁하거든요. 오늘 썰렁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성을 추구해야지 주식 투자가 정신 건강에도 좀 안전하다고 전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관점에서 다양성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한 4개 종목을 내년까지 볼 만한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잇따라 상승되고 있겠고요. 장기적인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오래 재미없었는데요. 필수 소비재군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성장성을 여전히 갖고 하고 있다 보고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61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터레스트, 대표적인 역시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가장 큰 소위 소셜미디어 종목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으로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음은 AT&T가 이제 소홀히 소문 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쟁 강도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된 시대에 이 업체들이 이제 서로 좀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야후파이낸스가 주목한 보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1조 달러 클럽 후보입니다. 자, 저희 빅테크 외에도 이제 좋은 종목들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지금 이제 1조 달러의 기업이 8개 종목이 있는데, 이제 가깝게 간 기업이 있죠.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면. 네, 오늘 또 그 엔비디아랑 애플이 순서가 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치열하게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1, 2위는 지금 엔비디아랑 애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1위부터 8위까지, 8위가 벅시에스웨까지가 1조 달러 이상인데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뭐겠느냐? 지금 9위가 브로드컴이고 10위가 월마트인데요. 오늘 월마트가 이제 아마 그 브로드컴과 뭐 경쟁을 하겠지만 다음번 1조 달러 클럽은 월마트일 가능성. 그래서 뭐 2, 3년 안에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이 있다고 지금 야후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는데요. 소위 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 이런 상위 10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이제 월마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 3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또다시 강력한 그 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5.3%나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이던스도 올린 것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가 최소 17곳이나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분산 투자, 다양성이 핵심이다라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 달러 클럽에는 소위 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데 월마트가 첫 진입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